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두상전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행히 양대지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요. 나란히 1%가 넘는 강세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 좋아서 다음 주도 기대하게 만드는 오늘이었는데요.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상전화 3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청원 BB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다음 주 시장 전략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루 쉬고 오는 동안 이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연준도 피봇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 좀 강하게 올랐는데요. 먼저 PB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시장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도 괜찮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다음 주까지 시장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거시경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2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로존 자체는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곳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미국과 달리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이 크진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그 가능성을 단기적으로 더 끌어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9월 금리 동결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지금 월등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56.9% 정도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도 지금 매우 뚜렷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적인 강달러가 소폭 해제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그리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이 조금은 중요한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 하나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난 5월 기준으로 ECB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증시가 괜찮긴 괜찮았지만 그 못지않게 신흥국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상당 부분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지금 미국은 많이 큽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역시나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반도체가 1차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결국 52주 신고가를 낼 그런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섹터도 오늘 그대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시간만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섹터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목표 주가가 지금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도 어느 정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즐겨 나가면서 시장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이 워낙 또 잘 갔어서 거기에 쏠렸었던 자금이 국내장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두 분 다 뭐 시장 걱정하지 말자, 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도 다음 주에 또 좀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까요? 네, 저도 뭐 나쁘게 볼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고용 지표에 따라서 뭐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걱정할 수준으로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에 민간 고용이랑 여러 가지 구인 고용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고용 지표에서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위주로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뭐 5월과 6월 사이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다 내려왔다 하면서 좀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미국 증시가 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르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이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 좀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지금 탄력이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도 더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방향이 틀어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서 6월 넘어오면서 사실 테마주 순환매가 좀 돌면서 시장 주도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다시금 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가 자리를 잡으면서 주도주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는 꾸준하게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다음 주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지수의 상승이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 시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좀 훈풍이 불 거다라고 예상해 주시면서 두 분 다 다음 주에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거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좋다면 그 안에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또 수익을 잘 챙겨가는 거겠죠. 우리 PB님께서 지난주에 HL만도 꼽아주셨었는데 이틀 전에 10%가 넘게 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관심주도 좀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종목 볼까요? 반도체 네. 안에서 볼까요? 네, 그러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무겁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오늘 또 잘 갔잖아요. 이 SK 하이닉스가 오늘 목표 주가가 24만 원까지 올라가는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을 보면 못 갈 것 같지는 않죠, 지금. 지금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SK 하이닉스는 결국 크게 두 가지만 딱 보면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HBM인데요. HBM의 시장 전반적인 파이를 보면은 우선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수요가 공급이 14%, 내년에는 11% 정도 초과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HBM 시장에서 우선은 선두권을 만들고 있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수혜가 충분히 기대된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HB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공급량의 지금 6배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TSMC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파운드리 이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급을 계속해서 확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HBM이라고 하면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시장 메모리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너무나 HBM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개선되었을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3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한때 80%가 넘어갔습니다. 순수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퓨어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좋아지고 HBM은 이러한 실적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기폭제입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가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조정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간 투자가 지금은 핵심입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닉스 오늘 좀 이렇게 급등해서 약간은 조심스럽긴 했는데 목표 주가 24만 원까지도 상향이 됐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PB님도 TP를 좀 그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사실 네.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더 할 거라고 생각을 더갈 하거든요. 거라고? 얼마까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목표 주가는 조금씩 올리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것도 제가 22만 원까지는 봤었는데요. 음. 이게 오늘 24만 원이니까 한 23만 원 정도 되면 25만 원, 6만 원 전 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건 자체가 너무나 좋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SK 하이닉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도 반도체 섹터를 꼽아주셨는데 어느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오늘 잘 갔던. 네, 오늘도 잘 갔는데 사실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빠진 만큼 오늘 조금 약간 채워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좀 거래량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대장주급들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인적 불안이라던가 물적 분할 이슈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안고서 갈 만한 그런 또 강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4만 원 이상도 바라보고서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OLED 관련 장비주들이 유리기판이랑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에 유리기판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나온 소식이 이제 EUV 장비, 노광 장비를 대체할 만한 이런 양산 공정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건 사실 그냥 뭐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부분과 이제 앞으로 진짜로 이게 현실화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정말로 노광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 양산 공정이 진짜 구현이 확실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이 시총 50조도 노려본다. 몇 년 안에, 네, 몇십 년 안에 50조요? 예. 50조를 노려본다 이런 얘기를 네. 하셨는데 뭐 사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노광 장비를 정말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진짜로 된다고 한다면 네. 뭐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이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ASML 장비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 ASML 장비를 안 쓰고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공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정말 비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천문학적으로 이거는 감소를 할 수 있는 그 공정 자체를 네. 단축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뭐 한미반도체 HBM 그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말이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실현되기까지 뭐 검증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사실 OLED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주가 조정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금 시간 조정을 두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소식과 함께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4만 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특별한 것은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간만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보였는데 사실 오늘 좀 외국인들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음 주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너의 자신감이 돋보인 주성 엔지니어링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도체 sek터의 랠리와 함께 시장도 훈풍이 불어주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상전화 3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